안녕하세요. 신하 최신 이슈 속 법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옆집 변호사 준건 씨의 신중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신당부에서도 앞서 혼쭐을 낸 여성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나 경찰에 빽 있는 여자야 라고 소리치면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20대 여성 김모 씨가 지난 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비슷한 사례가 지난해 7월 말에도 있었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리친 20대 여성. 사다못해 약식 기소도 아니고 기소 유예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약식 기소가 불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의 경우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기소한 걸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안은 조금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까?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건에서 가해자로 등장한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바로 적용된 혐의가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들에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아시는 분 손! 드셨나요? 안 보이네? 여기 한 명 보였네요. 예. 정답은 이들이 폭행에 휴대폰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라는 게 뭐냐? 여럿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특수상해죄는 아예 벌금형 자체가 없어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 그러면은 판례상 인정되는 위험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총, 칼, 흉기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살상의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약간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휴대전화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전화를 받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 요새 단단한 티타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상대방을 가욕한다. 특히나 머리 이런 데. 이것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살상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신는 게 뭐 있죠? 하이힐. 하이힐이 바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전 사건 해봤어요. 이걸로 머리를 내리쳤어요. 누구였냐? 조폭 마누라가. 그러니까 조폭의 아내, 여자가 이제 남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가서 이 하이힐을 들어서 상대방이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머리 구멍이 났어.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하이힐의 경우에도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2018년 서울 북부지법은 행인과 다투던 도중에 하이힐을 이용해서 이 상대방의 머리를 가욕한, 그래서 이 머리가 찢어지게 한 B씨에게 이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를 가격해서 상해를 입혔다. 이건 특수상해 혐의다. 라고 해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실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특수한 경우가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 위험하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14년 말에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 신용카드를 조각을 내요. 그 다음에 목에 겨눕니다. 이 신용카드 잘랐으니까 이 부분 날카로울 거 아닙니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근데 뭐라고 판결했냐? 이 신용카드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지 않냐? 근데 이거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을 사람의 피부에 댄다면 쉽게 찢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거죠. 이에 반해서 뾰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20년 대법원이 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원래 이게 특수상해로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이거 특수상해 아니야. 일반 상해죄만 적용해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 2심 판결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 이 자동차 열쇠를 사용해서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생명 또는 이 신체에 위험을 줄 만한 물건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실제로는 상해를 가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던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됐다,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게 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물건으로 상해를 했는데 그럼 일반 상해죄. 뭐 사실 상해를 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 거랑 똑같이 보는 거죠. 이 물건이 위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손으로 한 거나 아니면 이 물건을 사용한 거나 특별히 다르게 볼 게 없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범위를 좁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자 보호가 좀 미흡해질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좀 애매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아주 우리 법을 잘 지키는 우리 신신당부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화가 나, 너무 못 참겠어, 너무너무 열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핸드폰, 신발 이거 내리친다, 때린다, 잘못하면 간단하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물건을 사용하시는 거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물건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때리는 것도 물론 안 되겠지만요. 아시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최신 이슈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